안녕하세요. 다이어트 코치 은하수입니다. 오늘은 저속노화, 역노화, 육류 활용 조리법을 소개할 건데요. 육류는 이렇게 도축을 하면서 수분을 거의 빼잖아요. 그런데 이 육즙이, 조리를 할 때 육즙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촉촉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도축할 때 혈액이 빠져나가면서 모든 영양분, 지방, 당, 염, 지질 다 빠져나간 상태거든요. 즉, 건조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건조한 식재료. 그래서 이게 소화 대사 과정에서 수분 요구량이 높은 식재료거든요. 소화 대사 시에 수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원래 재료에 수분이 유수분, 당분 이런 게 없으면 모든 것이 소화 대사 시에 다 필요하다니, 수분이 있어야 소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체수분이 없을 때, 만약에 근육의 75%가 수분이 될 때 항상성을 유지하는데요. 만약에 체수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근육이 부족한 상태라 그러면 육류를 많이 섭취하면 계속 체수분을 뺏기겠죠. 물을 적게 먹는다고 그러면, 물 적게 먹지 않아도 대사 소화 과정에 많이 뺏겨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수분이 많은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름 식재료들이 여름에 더워서 수분이 많이 소실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름 채소들이 대부분 수분이 많거든요. 수박, 오이, 호박, 가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가능하면 제철 식재료를 먹어주는 것이 내 몸의 체수분, 근육을 덜 뺏기는, 느리게 뺏기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육류 조리를 할 때 빠져나간 수분, 염분, 당분 이런 것들을 다 채워주는 식으로 넣어서 조리를 하면, 이게 육류가 왜 건조해지면 조리할 때 서로 들러붙고 프라이팬에 들러붙고 이래서 왜 고기를 구울 때 들러붙잖아요. 그게 수분이 충분하면 안 들러붙거든요. 스테인리스 냄비를 해도 안 들러붙어요. 그래서 지방, 염, 당, 소금 다 넣어서요. 50도 물에 딱 하면 이게 순간 흡수하거든요. 그러면서 부들부들하면서도 냄새도, 왜 이게 체액이 빠져나가고 나면 남아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애기 냄새가 좀 진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냄새가 나거든요. 그 생선도 마찬가지. 이게 계속 수분이 빠지면서 비린내가 진해지고, 신선한 생선 회로 먹어도 비린내가 안 나잖아요. 육류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50도 물을 채워줄 때 냄새도 잡고 촉촉함도 잡고 다 들러붙지도 않고 조리도 편하고, 그리고 체수분, 소화대사 시에 수분을 덜 뺏기는 식재료가 되기 때문에 육류조리법 저속노화, 역노화 육류조리법은 50도 물에서 수분, 유수분, 지질, 당분을 다 흡수를 시킨 다음에 조리를 한다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덩어리 고기들은요, 가능하면 고기가 육즙이 빠진 상태에서 그걸 삼겹살처럼 구워 먹으면 빠진 수분이 없는 육류를 또 수분을 더 빼내고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모든 질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굽는 건 가능하면 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고요. 국물이 있는 음식, 우리 몸은 물을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물을 흡수하면 스펀지처럼 퉁퉁 붓잖아요. 워터프루프이기 때문에 염분이 있는 물만, 우리 몸에 근육이 있을 때 그 근육들이 흡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한 국물을 저는 먹으라고,
왜냐하면 체수분을 물을 하루에 그만큼 음식 먹은 것까지 대사를 시킬 만큼 물 섭취량을 그렇게 늘리기가 힘드니까 가능하면 건조한 음식, 과자류, 특히 디저트류, 특히 달고 물이 없잖아요. 그런 종류는 가능한 배제하고, 그리고 소스류. 요즘 모든 음식에 소스 천국이잖아요. 건조한 데다가 뭐 돈가스 같은 건 건조한 데다가 양념, 치킨도 건조한 음식에다가 또 소스류, 피자도 건조한 음식인데 소스류, 빵류도 마찬가지잖아요. 샌드위치 빵류도 마찬가지. 건조한데 채소도 섬유질이 장에서 10배 이상 부풀을 때 지방과 나쁜 노폐물을 흡착해서 배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체수분이 충분하지 않으면 10배로 부풀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오히려 근육에 몸에 좋은 게 아니라 몸에 체수분을 뺏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변비 유발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섬유질이 좋은 게 아니라 내 몸에 근육량이, 체수분량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하루 물 섭취량을 얼마나 하느냐, 내 몸에 정체된 노폐물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일일 수분 섭취량이 달라져야 하거든요.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어떤 환경, 에어컨이 계속 돌아가면 계속 뺏기잖아요. 히터가 계속 돌아가는 환경 같아도 수분이 뺏기고요. 내 피부가 너무 건조할 경우 또 수분이 소실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운동을 또 많이 하면 그만큼 또 소실되는 체액이 많고요. 그래서 개개인 일일 수분 섭취량이 다 달라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속노화, 역노화를 하려면 소식을 해야 내 몸이 하루 1일 기초대사량이 대사를 할 수 있는 만큼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 장기들이 많이 먹으면 계속 쌓이겠죠. 적게 먹어줘야 지난 것까지, 오늘 것과 지난 것을 노폐물을 배출할 역량이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노화와 역노화가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물이 채워지면서 옛날 노폐물이 빠지거든요. 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노폐물이 배출되지 않아요. 그리고 따뜻하지 않으면 우리가 체온이 올라갈 때 이 모공이 열려서 수분이 배출되고 노폐물이 배출되듯이, 그래서 운동을 하라는 이유고요. 체온을 상승시키라는 이유인데요. 체온 36.5도, 37도만으로는 그 지방과 노폐물, 나쁜 단백질, 큰 지방을 녹여내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스팀 타월, 온병 마사지, 체온보다 높은 45도 이상 되는 온도를 할 때, 왜 그렇게 해주면 불판에서 지방이 녹고 고기가 있듯이 내 몸도 이왕 한번 쌓인 거는 운동으로 빼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온병 마사지 스팀 타월을 주장하는 거고요. 따뜻한 물로 근육을 이완시킬 때 노폐물이 배출되고 새로운 물이 흡수되기 때문에 따뜻하게를 강조하는 겁니다. 욕조 목욕이나 목욕을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땀이 그냥 땀이 아니라 이게 땀이 배출될 때 근육이 이완되면서 근육이 움직이잖아요. 움직일 때 노폐물 배출 기전이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체온을 높이지 않는다 그러면 노폐물은 계속 정체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건조한 육류를 촉촉하게 조리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얼굴을 구석구석 다 스팀 타월 온병 마사지를 했잖아요. 그래서 얼굴 안면 근육을 활성화 시켰거든요. 저속노화, 역노화가 됐단 말이에요. 이 똑같은 방법으로 전신에 다 적용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전신은 너무 넓잖아요, 면적이. 그래서 기간이 오래 걸리네요, 보니까.
쉽지 않아요. 독하게 마음먹고 다이어트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양노화, 저속노화가 가능합니다. 이 육류가 조리를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왜 프라이팬에 한 막 들러붙고, 지금도 들러붙잖아요.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에 수분이 없기 때문에 서로 수분을 가지기 위해서 막 들러붙은 거거든요. 우리 몸도 그래, 수분이 적으면 서로 들러붙어서 근육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 부피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느려야 된다고, 수분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올리브 오일, 된장, 생강, 다진 마늘, 진간장, 멸치 액젓, 된장도 넣었어요. 된장도 냄새 잡아주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해서 따뜻하게 한 다음에 냄비에 끓인 물이랑 섞어서 여기 50도 되게 넣을 거거든요. 이게 냉장고에서 꺼냈기 때문에 차요. 그러면 이걸 일단 전자레인지에 한 2분 정도 가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채소들, 수분이 많은 채소들을 육류에 많이 사용하는 이유거든요. 양파, 버섯, 저는 이거 새송이 버섯도 사서 반 잘라서 냉동시켜 놓으면요, 비빔밥, 잡채, 볶음밥, 그리고 비빔면 이런 데 사용하면 아주 유용하거든요. 전 이거 세일할 때 사서 냉동시켜 놔요. 그리고 양파도 이렇게 썰어서 냉동시켜 두면요, 이런 덮밥 종류에는 양파가 익어야 되니까 상관없거든요. 이렇게 끓였어요. 이게 뜨겁거든요. 여기에 물을 조금 더해서요. 끓인 물을 조금 더 하거나 이래서, 이게 완전히 뜨거운 물을 하면 고기가 익잖아요. 이게 완전 냉동식품, 냉동의 경우는 끓인 물을 넣어도 돼요. 네. 너무 뜨거우니까 살짝 찬물을 섞어서 사용할게요. 찬물을 섞이면 이게 80도 정도 되잖아요. 끼얹으면 이렇게 저으면서 끼얹어주면서 한 손 끼얹어서 이렇게 저어주면 유수분이 흡수되면서요, 고기가 촉촉해지거든요. 육류가. 저는 미리 간장하고 다 넣었어요. 이걸 찬 걸 넣으면요, 우리 몸 근육이 수축되듯이 이 육류도 살아있는 게 아니지만 부드러워지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봐요, 부드러워지죠. 따뜻한 걸 넣으면 살아있지 않더라도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제가 냉장고에 있던 육류는 실온의 온도만큼 실온 온도, 체온 온도만큼 상승을 시킨 후에 조리를 하는 게 맞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식재료, 양파, 이런 마늘, 여기 생강도 넣었는데 이런 것도 50도 되면 고춧가루도 마찬가지, 고추장, 된장 같은 거 풍미가 확 달라지거든요. 상승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끼얹어 주고요. 그럼 여기에 기름하고 식용유, 올리브오일, 식용유 같이 섞었거든요. 버터를 넣어도 되긴 해요. 이러면 봐봐요, 들러붙은 게 다 전부 분해가 되잖아요. 부드러워서. 그러면 이게 볶음밥, 덮밥 어디든 사용해도 되거든요. 불고기를 해도 되고 볶음밥도 이대로 그냥 해도 되고요. 잘 떨어지니까 덮밥도 맛있고요. 버섯 넣고 버섯 덮밥 해도 되고요. 된장을 넣으면 왜 잡내 다 잡아주는 거 아시죠? 이렇게 부들부들해지. 이러면 봐요, 이렇게 떨어지죠. 프라이팬에도 안 붙거든요. 스테인리스 하든 어디 하든 들러붙지가 않아서. 그리고 이 양도 늘어나기 때문에 내 몸에 체수분을 덜 뺏는 식재료가 되거든요. 근데 많이 먹으면 어차피 소용없긴 해요. 적당히 먹을 때 체수분이 덜 뺏긴다는 얘기예요. 소식할 때 얘기거든요. 이렇게 놓다가 한 끼는 볶음밥, 한 끼는 덮밥 이렇게 먹으면 잘 먹더라고요. 보니까 덮밥에는
이게 감자 외에 압력솥에 찐감자, 여름 찐감자 활용법, 그걸 얇게 썰어서 넣어도 되고요. 양파하고 부추 넣어도 되고요. 부드럽게 다 되네. 오늘은 밥이 있어서 조금만 하면 요 정도 넣으면, 대패 삼겹살도 뜨거운 물을 넣어서, 냉동 대패 삼겹살도 뜨거운 물을 딱 오일하고 같이 소금하고 넣어주면 수분을 흡수해서 덜 건조해지거든요. 그래 볶음밥 넣으면 되거든요. 얇은 고기를 쓰시는 게 육류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저속노화 역노화 방법이에요. 내 몸에 근육을 덜 감소시키는 거는 육류를 많이 먹는 게 아니에요. 촉촉한 음식을 많이 먹는다. 채수분을 뺏는 음식을 덜 먹기. 그렇게 하면 됩니다. 홈플러스에서 호주산 불고기를 세일하길래 샀어요. 8,900원인가 주고 샀거든요. 이게 가성비가 좋더라고요. 완성. 이게 잘게 다지면요, 이거 후라이팬에 볶은 다음에요, 가위로 대충 썰어서 비빔밥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조금 볶아서 양파 넣고 버섯 넣고 여기 냉동됐던 이런 청양 조금 넣고요. 면에 몇 점씩 먹는 그런 식으로 불고기를 먹어도 되거든요. 한꺼번에 고기 많이 먹는 걸 안 하셔야 돼요. 조금씩 다른 식조, 밥도 촉촉하잖아요. 빵에는 건조한 빵과 건조한 패티가 들어가서 진짜 건조한 음식이, 햄버거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밥도 이렇게 이런 걸 많이 먹게 하지 마시고 반찬으로 드시는 걸로 하면, 단백질류는 대사 시에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하는 단백질류는 조금씩 드셔야 돼요. 조금씩. 왜냐하면 우리 몸의 70%는 수분이 되게 채워주고 30%를 단백질하고 다른 모든 영양소 겨우 25, 30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럴 생각이면 적게 드시는 게 답이에요. 물을 7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소화대사 시에도 물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7이 아니라, 몸이 7이 되려면 7을 먹는다고 7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소화대사 시에 물이 뺏기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얼마를 마셔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AI가 해결 안 해주나요, 그런 거? 오늘은 날이 시원해서요, 볶음밥으로, 있는 밥을 볶음밥으로 가스레인지 가열하는 걸로. 안 그러면 저기 전기포트에 물을 밖에서 끓여서 활용하면 쉽더라고요. 집이 안 데워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여기 버터를 조금 넣으면 더 맛있긴 해요. 저 버터 좀 넣을게요. 볶음밥용 다진 육은 비싼데요, 이렇게 사용하면 아주 가성비 좋거든요. 안 들러붙죠. 서로끼리도 안 들러붙고요. 프라이팬으로 달라붙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볶아서 가위로 몇 번 잘라서 사용하면 볶음밥, 그리고 조금 더 잘라서 비빔밥에도 맛있어요. 이 호주산 수입 불고기 활용도 아주 유용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애용하는 애용템이에요. 자주는 아니지만, 이거나 또 얇은 대패 삼겹살로 또 대패 삼겹살 비빔밥도 되고, 대패 삼겹살도 면하고 곁들이면 좋잖아요. 비빔면, 이런 냉면 아니면은 냉잔치국수 이런데요. 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수분이 많이 생겨요. 아주 부드럽게 되거든요. 이러면 이 볶음밥에 짧게 썰기가 쉽겠죠. 가위로 몇 번만 하면 되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재료를 다 넣으면, 재료는 단단한 재료, 당근 같은 거는 전자레인지에 한 1분 30초 정도 가열해서 가열하면 되고, 한꺼번에 다 넣어서 고기만 이렇게 하고요. 다 넣어서 같이 넣고 밥까지 넣어서 볶으면 돼요. 그러면 10분 요리도 가능하거든요. 고기만 해결되면 다 되기 때문에. 저는 청양고추, 홍고추 다 준비했어요.
오늘은 촉촉한 호박 넣고요. 그리고 찐감자도 넣을 거고요. 깻잎. 향이 깻잎이나 부추를 넣어도 맛있거든요. 깻잎이 이 볶음밥에 넣으면, 마지막에 넣으면 고기가 있으니까 육류와 깻잎이 잘 어울리잖아. 합이 좋잖아요. 잡내 싹 잡아주고 최강이에요. 아니면 김치만 넣어도 솔직히 사계절 뭐 지금은 묵은지 계절이니까 맛있다. 이렇게 큰 도마를 활용하면 좋은 게요. 이렇게 젖혀놓고 한꺼번에 도마 한 번만 씻으면 되니까 채소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육류하고 생선하고 이런 식으로 좀 생선은 또 작은 도마 있잖아요. 생선 전용으로 이렇게 작은 도마를 사용하면 작은 도마만 씻으면 되게 채소들은 그냥 굳이 비누하지 않아도 물에 흐르는 물에 슬슬 씻으면 되거든 이 도마들은요. 그래서 헹굼을 이게 요리 시간 단축하는 방법이 씻을 그릇들을 줄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리고 이 채소들은 덜 버리기 위해서 이 두꺼운 비닐에 보관하는 거 이런 비닐들 버리지 말고요. 공유 들어있는 비닐들 있죠. 저는 이런 걸 채소 보관용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어요. 이 찐감자, 압력솥에 찐감자를 이렇게 잘게 썰면 이건 카레, 짜장 같은데 다 덮밥에도 사용이 된다고 했잖아요. 조리 시간이 따로 할 필요 없이 이미 압력솥에 찐 거기 때문에 편리하고요. 이걸 다 넣고요. 볶다가 이제 밥만 넣으면 볶음밥 끝이에요. 불고기 볶음밥인가요? 소고기 볶음밥 완성이에요. 그리고 파프리카 넣고요. 다시다 넣고 뭐 깨소금 참기름 그렇게 넣으면 끝이거든요. 밥을요 쌀을 미리 씻어놨다가 한 15분 정도 뒤에 취사를 하면 이거 고슬고슬한 밥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수분이 많아도요 딱 알맞은 볶음밥으로 볶을 수 있어요. 이 쌀도 밥도요 저속노화 영노화를 위한 촉촉한 밥을 만들려면 끓인 물 반, 쌀 2컵이면 뜨거운 물 2컵을 딱 넣으면요 1.2배 정도 넣어도 되고 그러면 1대1로 넣어도 되잖아요. 뜨거운 물로 밥을 짓고요 거기에 씻을 때 왜 염분도 빠져나가고 염분도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참기름 조금 넣고 자연 소금 2-3알 넣고 그렇게 다시마 넣고 밥을 2-3장 넣고 밥을 지으면요 아주 맛있는 밥이 지어지거든요. 이건 좀 식은 밥이라서 볶음밥에 넣을 거예요. 이렇게. 간은요, 여기 파프리카 가루를 넣고요. 그리고 저는 새우가루와 가소부시 가루를 넣어요. 그리고 국간장, 진간장, 멸치 액젓, 그리고 또 뭐 있지? 참기름, 깨소금. 다시다 있으면 다시다 좀 넣고요. 미원 있으면 미원 넣어도 되거든요. 설탕도 조금 넣었어요. 소금도 넣고 양념은 여러 가지 섞어 넣으면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깻잎 그리고 기호에 따라 김 부스러기를 넣고 드시면 됩니다. 맛있네요. 그리고 함께 곁들일 국은요 겨울에는 이 된장국이나 시금치국 뭐 이런 거 해도 되는데요 여름에는 상추국을 끓여야 되거든요. 저는 이 뜨거우니까 오이냉국에는 이 멸치를 전자레인지 한 30초 가열한 다음에 다시마를 넣고요 전기포트에 끓인 물을 넣어서 유리볼에 이걸 전자레인지에 이렇게 멸치는 30초만 가열해서요 물을 이만큼 넣어서 전자레인지에 3분 하고 나면 찬물이나 얼음물을 섞어서 간장, 국간장, 멸치액젓, 레몬즙, 설탕, 참기름, 다진 마늘, 깨소금, 고춧가루를 넣어서
오이채 썰고 상추 잘게 썰어서 하면 오이 상추 냉국이 되거든요. 거기다 콩나물을 넣으면 뭐 오이 콩나물 냉국도 되고 미역을 넣으면 미역 냉국도 되거든요. 냉국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게 부추도 넣어도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리고 냉국을 곁들이면 여름에 딱 먹을 수 있는 밥은 따뜻하지만 국은 차가운 딱 합이 좋은 음식이 되겠죠. 그러면 불고기 볶음밥 완성했습니다. 오이는요, 가장 가는 채칼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비스듬히 이렇게 360도 돌려가면서 자르면 되고요. 볶음밥이 완성이 됐고요. 오이 상추 냉국, 여기에 양파를 넣어도 되거든요. 오이만 넣고 해도 되고요. 오이 냉국에 국수 말아 먹어도 맛있잖아요. 레몬즙이 새콤한 레몬즙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생으로 먹는 음식이 있을 때는 레몬즙이 필수예요. 맛있다. 남은 육류는요, 이렇게 담아서요, 톡톡톡톡 공간을 없앤 다음에 위에 비닐이나 랩을 딱 씌워서 산소와 차단을 해야 산화가 예방돼서 상하는 걸 늦출 수 있어요. 이렇게 랩을 해서 꼭꼭 눌러 놓으면 안에 있는 산소도 다 빠지잖아요. 왜 김장할 때 랩 덮어 갖고 비닐 덮어서 보관하는 것과 같아요. 보존기간이 길어집니다. 저희는 작은 아들은 김을 좋아하고요. 큰 아들은 김 들은 걸 안 먹어서 이렇게 나눴어요. 김 먹는 것만 따로 섞어서 담으면 되거든요. 볶은 다음에. 안 그러면 먼저 덜어내 놓고 나머지 밥에 김 가루를 섞어도 돼요. 몸속에요, 산화물질이 쌓이면 이 지방, 큰 지방이나 나쁜 단백질 이런 것들이 쌓이면 그 부분이 딱딱해지거든요. 한마디로 탄력을 잃어요. 그래서 노화가 된다고 하잖아요. 왜 혈관도 탄력을 잃고 피부도 탄력을 잃으면서. 그래서 우리 몸에 더 산화물질이 덜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내가 배출해야 되는 게 많거든요. 그걸 배출시키지 못하면 몸속에 쌓이기 때문에 덜 먹는 게 저속노화, 역노화 방법입니다. 특히 육류는요,